자, 페이지 몇 쪽이냐면, 자, 여기 지금 화학의 통합과 2학기의 화학에서 페이지 44쪽 산염기. 산과 염기. 그리고 오늘은 중화 반응까지를 설명을 할게요. 저희랑 지금 그래도 다행인 화학을 이제 선생님들의 언어로 공부를 좀 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쌤도 화학을 하시고 저도 화학을 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산과 염기에 대한 성질, 산과 염기에 대한 성질, 그리고 산염기의 성질을 얻게끔 해버리면 중화반응,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산화 환원에 대한 개념성이랑 연결되게끔 좀 설명할게요. 오케이? 자,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그걸 배웠어. 화학 반응식 쓰는 거, 개수 맞추는 거.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되는 얘네들은 다 화학 반응인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전전에는 산화수의 변화를 배웠단 말이야. 산화 환원하면서 산화수의 변화. 근데 오늘 또 산화수랑 관련된 걸 통합해서 조금 해볼 수 있으면 해볼 거고, 산과 염기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잡아줄게. 자, 산과 산성은 달라. 그치? 산과 산성은 다르고 염기와 염기성은 달라. 자, 산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아서, 물에 섞여서 수용된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모든 종류의 물질을 산이라고 했었어.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모든 종류의 물질,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지?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해. 내놓는 물질. 그러면 염기는 뭐라고 하냐? 염기는 물에 녹아서, 그지?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 수산화이온.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러면 화학식 자체에, 수산화이온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러니까 OH라고 하는 형태들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럼 다 염기냐? 또 그것도 아니야. 설명해주라.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그래서 물질을 말하는 게 산이고 물질을 말하는 게 염기고, 그런 산을 띠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의 공통된 성질, 그지? 우리 감다살 줄임말처럼, 그지? 산의 공통된 성질. 줄여서 산성, 그지? 염기를 띠는 물질들의 공통된 염기의 공통된 성질. 네, 염기성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 차이점 설명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45분 그 시간 동안에 그 산성도 염기성도 사라지게끔 하는 걸 좀 해볼 거야. 중화 반응을. 오케이? 거기까지 쭉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위쪽에 전에 얘기했던, 아니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지시학의 색 변화를 통해,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아, 넌 지금 현재 산성용액의 상태다, 아니면 중성용액의 상태다, 아니면 염기성 용액의 상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책 45페이지에 이미 나와 있어. 이걸 좀 외우셔야, 아, 지금 현재 너가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라고 할 수 있어. 자, 일단 지시학 색깔 변화 뭐뭐 있어?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시학 색깔이 아니라 이제 리트머스 종이도 있어. 한번 다시 검토. 자, 리트머스 종이가 서로 두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산성의 상태는 일때는 푸른 산이 붉어진다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푸른 산이 붉어진다. 자,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어지게 되면 너는 산성이고요. 리트머스 종이가 또 붉은색도 있어.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러지면 그럼 넌 염기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우실 때 종이가 두 종류가 있어. 색깔이 서로 다른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 리트머스 종이, 그다음에 붉은 리트머스 종이. 그래서 마운틴 산이, 그지? 푸르르잖아. 대부분은 푸르른 시간이고 단풍들 때만 붉어지니까 푸른 산이 붉어진다. 그럼 나머지는 염기다. 반대는 염기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뭐뭐를 기억하시냐?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빨로노,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빨로노, 노초파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외우라고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야.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그죠? 근데 무무빨은 자 뭐예요? 페롬탈렌 용액, 그죠? 그 다음에 빨로노는 메틸오렌지만 외우세요. 그죠? 노초파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BTB 용액. 어서 온나?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색깔 더 딥한 산성인지 아닌지를 딥한 염기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용액도 있는데 많이는 안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대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외우셔야 돼요. 지시하게 색변화를 통해서 넌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산의 공통된 성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율을 내놓죠. 그 다음에 이온화가 될 때 나머지 음이온들도 같이 내놓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수용의 상태에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그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전해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류가 흐르다. 그죠?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서로 다른 극으로 이제 이동해 갈 거니까 전류가 흐를 거고, 수소이온 때문인지 대부분 어떤 맛이, 물론 이제 묽은 염산이나 황산을 우리가 찍어서 맛을 맛보면 안 돼. 근데 덕분에 무슨 맛이 나? 신맛이 나. 오케이? 근데 자, 염기성은 이제 같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버릴 거예요. 염기와 염기성. 아까 염기성은 수용의 상태에서 뭘 내놓나?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다 라고 했었죠? 수산화이온을. 그래서 수산화이온을 내놓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나머지 양이온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수산화이온하고 이 양이온 덕분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둘 다 산성과 염기성은 전류를 흐릅니다. 수용의 상태에서. 각각으로 이동해 갈 거니까. 그리고 맛 자체는 쓴맛 납니다. 텁텁한 쓴맛. 그죠? 이렇게 쓴맛이 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썼던 것처럼 누르는 거 수산화이온을. 대표적인 염기성의 어떤 고유한 특성은 뭐냐면, 특징적인 건 세 번째.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 그 하수구 세정대 있죠. 막 머리카락이나 눈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서 엄마가 이제 막 빨대 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내서 없애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지 않고 간편하게 그 하수구 세정대 뚜러뻥 같은 액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나갈 때, 그지? 얘를 칼칼칼 조금 어느 정도 부어놓고 물을 안 쓰고 한 30분 동안 그렇게 많이 만당 채워놓은 상태로 놔두게 되면 단백질, 우리 그 해수구란다. 그 배수구나 이런 거에 쌓여있는 단백질들이 넣어줬던 그 하수구 세정제에 의해서 녹아요. 단백질을 녹여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게 염기성의 공통된 성질. 여러분 책 45쪽에 나와 있어. 단백질을 녹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누 같은 거 봐봐. 미끄덩거리잖아. 그치? 미끄덩거려. 그래서 염기의 공통된 성질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어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에 묻으면 미끈거린다라고 하는 45쪽 세 번째 땡에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산성의 어떤 산성을 띠는 물질의 공통된 성질은 뭐가 있냐? 아까 신맛 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산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세 번째 뭐가 있냐? 대부분의 금속 원소와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야. 대부분의 금속 원소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거. 수소 기체. 왜 모든이 아니냐? 왜 모든이 아니냐? 자, 산화 환원하면서 했던 거,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들 정도라고 한다면 외우셔야 돼. 뭘 외우셔야 되냐? 시험범위에 들어가 산화 환원 들어가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우리 그 금속의 반응성 표가 있어. 금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잖아. 근데 금속 원소들마다 더 잃으려고 하는 경향, 그 경중이 약간 달라서 그걸 이미 다 연구를 해서 배치를 시켜놨던 게 있어요. 그걸 예전에 남자 원장님께서 전기음성도라고 해서 줬고요. 근데 저는 외워버렸어요. 여러분도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써줄게요. 그러니까 모든 금속과 반응해서 다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 일부의 금속과 반응하는데 그 금속의 반응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4개씩 척킹해서 외우면 돼요. 앞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칼카나마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을 더 세게 갖고 있는 금속인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전기와 자기 중학교 때 배울 때 마찰전기 비교했던, 대전열 비교했던 기억나죠? 왼쪽이 더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카나마, 아라철리,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급. 우리 금속원소들은 원소교육 다 외웠잖아. 준합수급.
여기가 수소야. 오케이? 준합수구, 수은, 백금. 자, 이거 적어줘. 오빠 적어줘. 수은, 백금. 이렇게. 금속 원소들의 반응성.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이 되게 반응성이 낮은 편이야.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H 가로. 왜 가로친 거냐면 가로친 이유가 있어요. H는 금속 원소가 아닌가? 원래는 금속 원소가 아니잖아. 근데 얘와 비교하기 위해서 H를 가로로 썼고요. 저 금속 원소의 반응성을 적어주십시오. 어디다가 여러분 책 45쪽 위에 빈 공간이든 어디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자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산에 해당하는 물질 중에 여러분 산의 종류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쪽 이제 산의 종류 강산이 있고 약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 수용액 입자가 들어갔을 때 대부분이 물속에 이온화돼서 수소연을 아주 많이 100% 그 덩어리 상태에서 100%로 이온화되는 아이가 있고 그 덩어리 전체 중에 한 10% 정도만 수소연하고 각각의 음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약한 게 약산이겠죠. 이온화된 정도가 약한 거, 이온화된 정도가 많은 게 강산. 대표적인 강산은 묽은 염산. AQ는 수용액 상태라는 표시야. 묽은 염산뿐만 아니라 황산도 강산, 그쵸? 그 다음에 질산도 강산. 이온화가 몇 대 몇으로 되고 이온화식 자체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약산의 대표적으로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식초나 빙초산의 주 재료가 되는 아세트산이 있어요. 얘의 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탄산. 여러분 인체에서 어느 정도 pH 버퍼 역할을 해주는 탄산도 존재합니다. 오케이? 얘네들은 이온화된 정도가 많지는 않고요.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황산이온이 E-니까 1대2로 이온화돼서 수소이온을 2개 정도, 그러니까 음이온하고 양이온이 2대1로 이온화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질산은 1대1로, 그죠? 책에 어느 정도 이온화식이 나와 있기도 하고 안 나와 있기도 하는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CH3COOH와 같은 아세트산 이온들 같은 경우는 음이온인데 얘가 100개가 들어왔어. 100개의 이 덩어리가 들어오게 되면 100개 중에 90개는 그 덩어리 그대로 있는데 한 10개 정도만 수소이온하고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하는 이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약산이 이온하는 정도가 작죠. 그다음 탄산도 마찬가지. 얘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덩어리로 존재하고 한 5에서 한 3% 정도만 일부만 이렇게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얘 또한 1대2로 이온화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성은 모든이 아니라고. 왜? 수소보다 왼쪽에 존재하는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더 잘 잃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요. 수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수소보다는 전자를 더 잃으려고 하는 경향을 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묽은 염산에다가 누구를 아연이나 알루미늄 금속이나 또는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발생돼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냐면 물속으로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 지금 염화수소 수용액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수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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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이온, 염화이온,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었겠지. 그쵸? 다 이온화되었을 거야. 강산이니까. 거기다가 어떤 금속 판때기를 집어넣어 볼 거냐면 많이 나오는 게 아연 많이 나오긴 해. 근데 아연은 여러분이 이제 원자 번호로 추측하기 좀 어려우니까 원자 번호로 몇 개 전자가 나갈 것인지 추정이 가능한 나트륨을 넣어볼게 내가. 네, 번호 11번짜리. 그러면 나트륨 금속을 내가 그 금속 조각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나트륨 금속 조각. 그쵸? 오케이, 그럼 나트륨 금속 조각이니까 어때요? 원자 번호 11번이 얘가 전자 바깥쪽에 2개 있고 제일 바깥쪽에 8개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도 여기 지금 2개 있고 여기 8개 있고 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 이렇게 나트륨 금속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금속 결합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나트륨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전자를 뜯어가려고 하는 뭔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상태로 들어온 거잖아 지금. 그치? 수소이온이 이렇게 되면 금속 나트륨밖에 없는 상태들이었는데 지금 수소이온이나 염화이온이라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치? 제일 바깥쪽에 아슬아슬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던 저 전자가 잘 나가면서 그치? 전자를 나가면서 안정화되려고 할 거라고 이 금속은. 또한
수소보다 훨씬 더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서. 그지? 그래서 나트륨이, 중성의 나트륨이 자신의 전자를 잃고, 그죠? 나트륨 이온이 돼요. 여기도 전자 잃고, 여기도 전자 잃고, 여기도 전자 잃고, 여기도 전자 잃고, 막, 다다다다 전자 준다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전자를 잃었고요. 그 전자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물속으로. 그럼 물속에 들어오면 누구랑 반응하겠어? 음이온하고 반응하겠어? 얘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띄고는 음이온하고 만날까? 아니야, 얘가 만나겠지. 그러니까 양성자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던 저 양성자밖에 없었던 얘네, 양성자밖에 없었던 얘네, 그지? 서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니캉네캉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처럼 얘 여기서부터 왔던 얘네들이 뿅뿅 들어와서 안정한 수소 기체가 돼서 뿅 나오게 되는 거야. 기포가 생기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저 전자를 누가 얻게 되는 거다? 양성자인 수소가, 그지? 수소가 전자를 얻게 되어서, 그죠? 최소 2개는 얻게 돼야 수소 기체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다 합해서 전체적인 식을 써보게 되면, 그죠? B4, F2 똑같은 거니까 F2, B4 없어질 거고, 그죠? 개수는 일단 이렇게 올려서 맞출 수 있잖아? 앞에가 다 생략된 거니까. 없어지게 되면, 그죠? 여기 중성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돼서, 그죠? 얘는 이렇게 되고, 그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중성의 금속이 들어와서 얘와 반응해서 더 센 금속이 들어와서 얘는 뭐가 돼? 전자를 잃게 돼. 그쵸? 전자를 잃었네요? 전자를 잃게 되는 거 우리 뭐라 했어요? 두 글자로. 전자를 잃는 거. 산화. 산원? 산원은 뭐야? 산원. 산화. 그지? 산화야. 산화는 중성의 금속이든 뭐든 그 각각의 그 원소들이 전자를 잃게 되는 거. 그죠? 잃는 거. 산화. 환호는 산화환호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죠? 네. 누군가 잃는 놈이 있다면 누군가 얻는 놈이 있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전자를 얻는 거. 그치? 근데 모든 종류의 금속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수소보다 왼쪽에 존재하는 금속 원소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렇게 일어난다. 수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뭐 구리판을 넣어줬어, 수은판을 넣어줬어 라고 하면 얘보다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약해서 반응 안 한다. 오케이? 이게 산의 공통된 성질이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거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 나올 거야 시험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식을 얘는 이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된 거고, 그쵸? 너는 산화가 된 거죠. 전자를 잃게 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인 식으로 쓰게 되면 HCl하고 금속 NA가 들어와서, 그죠? 너는 전자를 잃고, 그 다음에 너는 구경꾼이었는 거죠. Cl-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예, 전자를 얻거나 잃는 거에 어떠한 기여도 안 했잖아. 그지? 그냥 그대로 있어. Cl-의 이온 상태로. 근데 너는 전자를 얻어왔으니까 수소 기체가 된 거고, 그죠? 너는 양이온이 된 거고, 그죠?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같이 존재하는 NaC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전체적인 식에서는. 맞죠? 그리고 개수 맞춰주면 너가 2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너를 2를 써야 개수가 맞겠다.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개수까지 맞춰주는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모든 금속과 반응해서 산이 모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 건 아니더라. 됐죠? 이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 오른쪽 수소 뒤에 있어. 구리는. 구리를 집어넣게 되면 황산구리랑 집어넣었을 때는 반응 안 해. 근데 만약에 이렇게는 반응하지.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었어. 황산구리 수용액이. 그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황산구리 수용이니까 CUE 플러스, CUE 플러스, SO4E 마이너스, SO4E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 오케이? 네. 여기다가 뭐 묽은 염산을 반응시켰다거나, 그지? 그러면 이제 수소가 들어왔을 때 수소가 전자를 잃고 얘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비교를 잘 해보실 수 있어야 돼. 중성에 금속이 들어오는 상태냐, 이미 이온화된 상태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 얘는 이미 이온화된 상태니까. 자, 일단 그래서 설명을 산화 환원과 산염기는 서로 관계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걸 조금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요거 머릿속에 들어오실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시학의 색깔 변화 공통된 산의 공통된 성질에 지시학의 공통된 색깔 변화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썼으니까 모든 산성 물질들은 다 이렇게 각각의 색깔로 색이 바뀌겠죠.
그리고 산의 공통된 성질 상성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번째. 이건 이제 여러분 적어두실 거니까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산성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탄산칼슘. 근데 탄산칼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화학식 딱 떠올리면서 바로 반응시키기 쉬운데 조개 껍데기나 또는 뭐 분필이나 오케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달걀 껍데기나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탄산칼슘 덩어리는 달걀 껍데기, 달걀의 겉껍데기, 껍질, 또는 뭐 조개 껍질, 또는 분필 이런 것들이 탄산칼슘이고 얘네들을 뭐와 반응시키면 묽은 염산과 반응시키면 묽은 염산. 그치? 그러면 식을 써볼게. 탄산칼슘이니까 CaCO3 묽은 염산 HCl. 그러면 와리가리 화학 반응을 하면서 어떤 식이 되냐? CaCl2와 H2O, CO2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된다는 거. 중학교 때도 많이 만났어. 중학교 때도 이 화학식 많이 만났거든요. 화학 개수비 맞춰주면서 기포가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개수 맞춰준다라고 하면 앞에다가 있어주면 개수가 맞을 것 같아. 그치? 개수 3개. 맞네요. HCl. 요렇게.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것까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산성은 다 했어요. 그죠? 산. 지울게요. 그리고 산에서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겠지만, 그러면 선생님, H가 붙어 있으면 싹 다 산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러면 NH3 산일까? CH4 산일까? 아니야.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자, 얘는 산이 아니라 오히려 염기성 물질이야. 설명해 줄 거야. 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얘도 물속에 녹아서 수소이온으로 이온화되지 않아요. 오케이? C가 딱 잘 잡고 있어. 이렇게 잘 평평하게. 그래서 이온화된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산성 물질이 아니라는 거. 이게 메테인입니다. 그래서 산성이 아니라는 거. 아닌 것까지. 중성이죠. 이온화가 안 되니까.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염기 가겠습니다. 염기 쭉 하다가 이제 염기 식들만 좀 적어볼게요. 자, 염기성의 물질에 해당하는 거 공통적으로 OH-OH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염기 물질이겠죠. 그래서 염기 물질일 거라 한번 보겠습니다. NaOH 강염기가 있고 여기에 우리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강염기가 있을 거고 약염기가 있겠죠. 이온화된 정도가 많은 게 강염기, 약염기는 이온화된 정도가 약한 거. 그래서 NaOH 수산화 나트륨, 그죠? KOH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CA 가로치고 OH2, 오케이? 네, 수산화 칼슘, 그죠? 얘는 석회수입니다. 석회수예요. 석회수도 대표적인 강염기라는 거, 석회수. 그 우리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어떤 특정 용액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대 꽂고 석회수에다가 날숨 불어넣어주면 뿌옇게 흐려졌잖아. 네,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게 해주는 그 석회수의 정체가 수산화 칼슘이었어. 오케이? 수산화 칼슘이야. 석회수의 정체. 그 다음에 이제 약염기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냐? 약염기, 그죠? BaOH2도 있고요. 그 다음에 MgOH2도 있습니다. 대부분 얘가 한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각각 이온화되는 거. 이온화식까지 최종적으로 다 한번 써볼게요. 왜 E인지 알죠? Mg가 E+, B가 E+로 그죠? 존재하고 있으니까 C도 E+니까. 그래서 Na+와 OH- 각각 다 공통적으로 음이온에 해당하는 수산화이온을 이온화시키고 양이온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들이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 그럼 보세요. 여기 실수하면 안 돼. C가 E+니까 EOH야. 그죠? 앞에 있는 숫자 1들은 생략되어 있고 1대2로 많이 이온화되더라. 자, 근데 상대적으로 이온화된 개수가 더 적은 게 요거더라. B는 E+인데 한 합쳐서 더 많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지? 전기 음성 차이 때문일 거야. 합쳐서 많이 존재하는데 근데 나머지는 조금만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 일부만, Mg도. 그래서 제산제에 많이 사용돼요. 이 둘은 제산제. 이따 중화 반응하면서 설명해 줄게. 제산제. 산을 제거하는 역할. 그래서 혹시 아빠들이 영업하시는 경우에 아버님들은 술을 좀 자주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속이 비어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위가 좀 막 쓰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될 때. 그럼 갤포스 같은 거 좀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먹거든요. 약국에서 갤포스 사서 먹으면 그 갤포스가 너무 과하게 산성 물질이 위에서 분비가 될 때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을 오케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중화 반응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약 염기에 해당하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산성의 성질도 잃고 염기 성질도 잃어서 물이 돼버려. 이게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 그래서 이렇게 약한 염기성 물질을 먹어주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염기에 해당하는 물질에도 OH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면 염기성 물질인데요. OH가 섞여 있지 않지만 염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는 산성이 아닌 물질 아까 설명해줬죠. CH4 그죠? 근데 OH-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염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에 암모니아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찾고 갑시다. 암모니아는 NH3예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암모니아. 얘도 각각 이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리에서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총 8개 있는 것까지가 안정한데 N이 원자번호 7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만 있죠. 제각각 때. 총 7개가 있고. 그쵸?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서 주변에 수소들이 있을 때 수소 원자 3개랑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암모니아를 물속에 섞어줬어. AQ라는 건 수용의 상태라는 거야. 물하고 섞어줬다는 얘기야. AQ라고 하는 건 수용해. 그러면 물도 H2잖아. 물도 원자번호 8번에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물도 이렇게 있고요. 물도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라고 되어 있어. 또 물 분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 물 분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물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이 있는 상태에 암모니아 기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히 여기 비공유 전자쌍, 암모니아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질소 또한 전기 음성도가 커요. N이라고 하는 I 또한 전자를 끄집어 당기라고 하는 힘이 커요. 오케이? 그래서 주변에 물이 있을 때 여기 있던 이 물 분자에, 그지? 여기 지금 물 분자에, H2O 물 분자에 누가? 얘도 전기 음성도가 크잖아. O 원자도. 그지? 그래서 얘가 이 결합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던 결합이 천년만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신선한 U페이스가 더 강력한 U페이스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여기 양성자가 떨어져서 여기에 붙는 거야. 오케이? 얘가 여기 이렇게 붙어. 왜? 여기는 당연히 얘를 끄집어 당길 수 있는 V0의 전자쌍이 있고 얘가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충분히. 그죠? 그게 몇 개씩 생겨. 이런 식으로. 그럼 너는 얘가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얘는 없어진 상태지만 각각이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OH-인 거고. 맞죠? O와 H가 있지만 전체가 음유전을 띄고 있는. 그리고 여기 있던 양성자가 뿅 가가지고 너는 뭐가 되는 거야? NH4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가 물하고 섞여지게 되면 그러면 암모늄 이온하고 얘가 암모늄 이온이에요. 양이온. 암모늄 이온과 일부는 수산화 이온으로 존재해서 염기성을 띈다는 거. 그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두시고 적어두세요. 이거 염기성에 적어두세요. 약염기입니다. 네. 저 그러면 적은 거 다 AQ인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 다 AQ예요. 수용의 상태예요. 다 수용의 상태일 때입니다. 추우신 분 있죠? 적어주세요. 저거 수산화 이온. 우리 조금 룰을 정해보게. 우리 학원의 특징이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기 강의실이 제일 추워요. 추운데 그래서 좀 특정 위치는 또 그게 겁나 많이 바람이 바로 가서 춥긴 춥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무릎덮개 많이 준비해놨잖아요.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건 남성분들이 좀 많이 써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그냥 네이비 색깔 2개 있거든요. 그건 좀 여자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해. 오케이? 남성, 여성을 굳이 분리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 남자애들이 우리 학원에 거의 이제 집처럼 그냥 둘러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남성애들이 있어요. 몇 명 애들이. 그들이 이제 또 쓰고 또 여자애들이 쓰기는 조금 좀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순수 네이비색. 이 테디베어 그리는 건 남자애들보다는 조금
참아주시고 남자애들은 스트라이프 책들을 좀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로 된 것들은. 자, 그래서 연기에 대한 것들 좀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성을 띠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금속이랑 달걀 껍질하고는 반응 안 해요, 연기는. 그지?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누군가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더 센 놈하고 반응했을 건데 얘는 이미 이온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반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니까 됐죠? 그래서 이 수용의 상태의 염기성의 수용의 상태는 금속과 더 추가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시학 변화까지 했고 여러 가지 강력계 약해보기까지 설명을 해줘서 아래 1, 2, 3번 지금 한번 완성해줘봐. 네. 제가 예전에 실험을 하다가 손에 연기 물질을 떨어뜨렸거든요. 네. 엄청 매끈매끈해서 네, 맞아요. 그거 너의 피부 겉에 있는 단백질을 열심히 녹였건지 안타깝네. 그래도 피부가 두꺼우니까 그 정도로 한 거네. 오늘 씻어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누로 씻었어요? 더 안 씻어졌을 건데, 그지? 그렇다고 거기다가 산성 영역을 찌끄기에는 너무 겁이 나서 못 찌끄었을 건데 안 만지는 게 좋긴 해요. 만지지 않는 게. 그런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지? 아니 진짜 해봤는데 엄청 매끈매끈 거리고 피부는 그나마 손상이 좀 덜한데 만약에 이제 뭐 눈에 튀었다거나 하면 각막이랑 그러면은 너무 진짜 상상 못했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피타임 보내고 있어요, 세빈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해피타임을 보내고 있나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네, 해피타임. 네네네. 누군데요? 세븐틴인가요? 아니, 태양호예요. 아, 뭐예요? 태양호예요. 이쁜이 나왔다 오버하고 있어. 그냥 오버가 될 것 같아. 야, 굳이 왜 옛날 거를 또 다시 이렇게 정리를 최애라고 하고. 말해서 5번 정도 나왔어. 진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 송중기의 리즈 시절. 맞아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봤고요. 1번부터 한번 다 확인해보고 45쪽에는 1번부터 3번까지 확인해 볼게요. 쓴맛나는 건 뭐였어요?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성이죠. 염기성. 금속과 반응하는 건 산성.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기체 산성. 그죠? 붉은 산이 아니죠. 푸른 산만 붉어지는 푸른 산만 붉어지는 거니까 그건 산성이고 걔의 반대는 다 염기성.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온화식을 완성하라고 해서 산염기 이온화식, 그지? 그래서 걔가 물속에 녹았을 때 어떻게 양이온과 어떻게 음이온으로 이온화되는지를 머릿속에 꽉 받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염산은 HCl 염산이거든요. 묽은 염산, 수소 이온. 두 번째는 아세트산 이온,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거. 식초나 빙소산에 약산이죠. 그래서 얘는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 왜냐면 자, C가 주변에 이렇게 있고 요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어. H가 이렇게 있고 CH3, COOH가 이렇게 된 모습이야. 오케이? 근데 물속에 섞여 있을 때 정말 일부만, 진짜 일부만 이미 전기음 속도가 큰 O원자 2개에 의해서 전기음 속도가 큰 O원자 2개에 의해서 전자쌍을 공유한 상태니까 정말 정말 지나가는 확률로 얘 하나만 뚝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섞여지는 형태야. 이미 공유된 전자쌍 여기다 줘버리고, 오케이? 그래서 CH3, COO-와 수소이온 일부만 떨어져 나간 형태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Na+와 나머지 EOH-. 됐죠? 오케이? 3번, 4번까지 개수, 숫자까지 잘 써줘야 돼. 그리고 자, 각각의 색깔로 따지면 페온프탈렌 용액에서는 산성은 무색, 염기성은 붉은색, BTP는 노초파니까 노랑과 파랑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끝냈냐? 종합반응을 일단 쉬는 시간에 넘어갈 건데 여기 하다가 망한 거입니다. 자, 얘 염기성이었죠. OH가 포함되지 않아도 염기성이라고 했는데 OH가 포함되어 있어도 염기성이 아닌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OH가 포함되어 있어도 염기성 성질을 띠지 않는 물질 C2H5OH. 얘 뭘까요? OH가 있는데요, 선생님?
왜 얘는 염기가 아니에요? OH가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염기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알코올이. 이 앞쪽이 자 봐봐 강염기랑 약염기를 따져봤을 때 앞쪽에 다 무슨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이라는 금속 원소. 이미 전자를 잃고 양이온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금속 원소들이 있는 경우는 얘네들이 그냥 잘 물속에서 잘 벗겨져 나와. OH-로. 양염과 음연이 이온 결합 상태로 붙어 있었던 형태니까. 맞죠? 근데 얘는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예요. 공유 결합된 상태들이고요. C, 주변에 다 H들이 있었던 상태에 주변에 H가 있고 뭐 여기 일부만 OH가 같이 붙어있는 상태야. 뭐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오케이? 그래서 이 OH는 물속에 섞여 있을 때 이미 얘가 전기음성도가 크고요. 충분하게, 그지? 한쪽만 전기음성도가 큰 게 아니라 너도 전기음성도가 커서 안정적으로 고온결합을 형성하고 있어. 그래서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 또는 수산화이온 전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너는 OH가 붙어 있긴 하지만 앞에가 금속원소가 아니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안 떨어지는 형태의 공유결합된 화합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염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리고 44쪽에 여기 각각 45쪽에 여기 보시면 염기성을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산성을 확인하는 거,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놓고 확인하는 거거든? 이건 너무 쉬울 거야. 하나만 해볼게. 예를 들어서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놨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뭐 Na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와 같은 전해질 용액을 조금 충분히 깔아놓은 상태 안에 여기다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켜주고 플러스 극을 연결을 시킬 거야. 오케이? 그럼 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깔려져 있는 상태인데 누구를? 실을 묽은 염산에다가 적셔가지고 실을 오케이? 이 실을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얹어주고 그죠? HCl에 충분히 적셨던 실을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들이 약간 묻어 있겠죠 여기 실에 그죠? 그럼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들이 묻어져 있는 이 실에 여기다 가운데다가 얹어주고 시간이 지나고 이 전원을 연결시켜주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 영상을 촬영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디 쪽만?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진행하는 이쪽에 해당하는 리트머스 종이만 붉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케이? 푸른 산성을 띠고 있는 이 양이온인 수소이온이 마이너스 극을 향해 이동해 가서 뒤쪽 바닥에 깔려졌던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어지게끔 변화시켜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음이온은 이동을 안 한 건가? 색깔은 없긴 하지만 음이온은 당연히 플러스 극쪽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다 이동해 갔어. 그지? 색깔만 없어진 뿐이야. 산성은 이렇게 확인하고 염기성은 또 반대로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깔고 확인했겠지. 그 내용이 여러분 책에 44쪽 가운데 빡, 45쪽 가운데 빡 나와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우린 중화 반응할 거야. 오케이. 아까 염기에 해당하는 물질,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46, 47쪽에 중화 반응까지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산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산성도 이뤄지고 염기성도 이뤄져서 물이 되면서 없어지는 형태로 배울 거예요. 이제 곧. 근데 이제 그럴 때 중화 반응을 이용한 일상생활의 예시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건 산성 물질이야, 어떤 건 염기성 물질이야 대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잖아. 수소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거 대부분, 뭐 수산화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거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게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에 해당하는 산성과 염기성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 좀 심화해서 확장된 염기를 띠는 물질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한 예들로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45쪽 윗 빈 칸에다가 하나 적어놔봐. 염기성 물질 중에 아까 수산화이온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염기성을 띠는 암모니아 기체도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안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도 염기로 사용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빵소다. 적어줘봐. 제빵소다. 화학식은 NaHCO3. 여러분 혹시 베이킹 파우더라고 들어봤어요? 베이킹 파우더? 얘가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베이킹 파우더. 근데 제빵소다도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염기성을 띱니다. 염기성을 띱니다. 제빵소다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냐면 산화칼슘도. 선생님 OH가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OH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OH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염기의 성질을 띠게 되는 그 또 다른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고일통합에서 나오진 않지만 중화반응의 종류, 중화반응의 특징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산화칼슘, 얘를 다른 말로 석회라고 해요. 석회. 근데 이제 요것들이 가끔 연기를 띠는 물질에 해당하게끔 또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적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중화반응으로. 자, 그래서 OH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염기성을 띠는 물질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 봤고요. 화학에서 넘어가서 이제 중화반응. 자, 중화반응 뭐냐면 말 그대로 자, 산성 용액하고 염기성 용액에 산성에 있는 수소이온, 염기성 용액에 수산화이온이 만나요. 그것들이 1대1로 만났을 때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산성 자체에 수소이온이 겁나 뒤지게 많이 있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면서 수소이온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산성도 사라지고, 그죠? 같은 1대1의 똑같은 개수만큼이 다 만났다.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이 다 사라져서 중화반응, 중성을 띠게 되는 그런 특성을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화반응의 경우에는 자, 열이 발생해요. 자, 산성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수산화이온. 여기 지금 수산화이온이 아니라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섞여져 있는 묽은 염산에 H 플러스 3개 있었고 임의적으로 Cl 마이너스 3개 있었다고 합시다. 오케이. 여기에 조금씩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섞어줄 거예요. NaOH. 근데 표면상으로 같은 부피만큼을, 그러니까 뭐 30ml, 한 번에 30ml를 같이 섞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지? OH-, OH-, OH-도 3개, Na+, Na+도 3개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이들을 섞었어, 그지? 그러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 듣고 있어요, 규빈씨?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다 만나겠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냐? 여러분 중학교 때 앙금 생성만은 배우셨던 기억나죠? 앙금 생성. 이쪽에 있던 특정 양이온하고 이쪽에 있던 특정 음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침전물이 만들어진 거와 비슷하게 침전되는 정도로는 만들어지진 않아. 왜? 그냥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오케이? 얘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돼버려요. H2. 그럼 더 이상 1대1의 같은 개수비만큼을 다 만났다라고 하자. 그러면 물 세 분자가 만들어지고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고 그냥 누구만 산의 음이온, 구경꾼이온, 그 다음에 염기의 양이온, 구경꾼이온 상태로만 존재하는 이 상태가 되는 거지. 돼요? 그래서 용액의 액성이 산성도 띄지 않고 염기성도 띄지 않는 그냥 중성을 띠게 되는 것, 그걸 중화반응이라고 해요. 처음에 산성이 있었던 상태의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얼마만큼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해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같은 수소이온하고 같은 양의 수소이온과 같은 양의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다 만났다는 전제로 설명을 한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얘를 조금 넣어주게 되면 여전히 산성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지? 산성 용액의 양보다 염기성 물질을 훨씬 더 많이 넣어줬다라고 하면, 그지?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 내가 얘를 한 50ml 넣어줬다라고 하면 산성은 사라지고 이제 짝꿍이 없는 염기성은 더 돌아다닐 거니까 염기성은 더 뛸 수 있겠지. 되겠죠? 머리 굴려지죠? 오빠 들어가고 있어요? 머리 굴리고 있어요? 규빈이 오빠? 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식에서 뭐 실질적으로 물을 만드는데 기여한 건 산의 수소이온, 그죠? 염기의 수산화이온, 그래서 물이 만들어진 형태니까 이게 지금 중화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입니다. 얘가 중화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났을 때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 산의 양이온, 그 다음에 염기의 음이온에 해당하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죠. 그럴 때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열이 발생돼.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열이 만들어지거든. 발열 반응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10개와 여기 10개가 한꺼번에 다 만나서 10개 분자의 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10배만큼. 아까 한 개 한 개 만나는 거의 열 에너지 양보다 10개 만났을 때 10개의 분자를 더 만들어내면 더 많은 열이 발생되겠지. 그러니까 많이 만날수록 열이 많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화열, 이걸 우린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열이니까 중화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 전체적인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이제 전체적인 화학식을 다 정리해서 써보면, 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물. 그쵸? 그리고 열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니까 안 쓸게요. 열 에너지는 생겨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음이온하고, 산의 음이온, 그 다음에 염기 양이온이, 그지? 수용의 상태로 그대로 있죠. 얘네들은 만나가지고 뭐 침전이 된다거나 앙금도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의 상태로 이온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야. 오케이? 걔를 나중에 다 물을 증발시키게 되면 건대기로 만들어지는 게 NaCl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일 거고. 오케이? 얘는 수용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NaCl, AQ로 그대로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지금 어때요? 전자를 누가 잃거나 전자를 누가 얻거나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있었던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그냥 물을 만든 거고, 그지? 원래 너는 양이온하고 음이온 그대로 있는 걸 그냥 붙여서 써준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중화 반응은 물을 만드는 반응이야.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인데, 이때 열은 생겨. 오케이? 우리 보통 화학 반응은 빛과 열을 내면서 뭔가 반응을 한 걸 화학 반응이 하잖아. 중화 반응은 화학 반응이 아니야. 화학 반응? 맞아. 근데 산화수의 변화는 없어. 오케이? 네, 그래서 정리. 중화 반응은 중화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무조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빛과 열을 내면서 뭔가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짝꿍이 서로 바뀌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다 화학 반응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조금 더 심화적인 형태의 화학을 배우고 있죠. 어떻게? 본질적으로 전자가 나가고 그 전자를 받아서 전자 이동이 있어야지만 화학 반응이야. 누가 전자를 잃고,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상대적으로 그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거잖아. 그치? 그럼 산화와 환원이 있다는 건 누군가는 전자를 잃었고 산화수의 변화가 있고, 누군가는 전자를 얻은 산화수의 변화가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화학 반응이라는 세계로 산화 환원을 배웠다고요. 근데 산화수의 변화는 없지만 여기 생기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속합니다. 산화수 변화는 없는 산화수의 변화는 없는 화학 반응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앙금 생성도 산화수의 변화는 없어요. 앙금 생성 반응도 산화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 앙금이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으로 우리가 속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세계관을 넓혀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알짜이온 반응식은 이거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구경꾼 이온입니다. 물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너 구경꾼이에요. 물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 이온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화 반응에서 고등학교 1학년 언니들, 선배들은 심화된 수준에서 어디까지를 가야 되냐면 양적 관계까지 갈 거야.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는 내가 임의로 여기가 30ml, 그죠? 여기도 똑같이 30ml, 여기와 여기에 퍼센트 농도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지? 여기 있던 이 이온이 대부분 다 이온화되어 있고, 강산하고 약산을 반응시켰다. 강산하고 강염기를 반응시켰잖아. 그지? 근데 강산을 반응시켰는데 여기가 약염기면, 그지? 이 밀리리터는 똑같지만 여기 안에 이온화된 입자의 개수가 서로 다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만나거나 남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 남는 애들까지도 고려해서 얘가 약염기일 거다 아니면 강염기일 거다라고 추정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30, 30이고 여기가 이온화된 개수가 똑같다라고 설계를 해서 내가 설명을 해준 거지만, 퍼센트 농도가 만약 달라버리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짜리야. 1%짜리 퍼센트 농도에 30ml였어. 근데 얘보다 10배 더 진한 10%짜리라면 이 같은 부피 훨씬 더 이온화된 입자의 개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멀한 형태의 문제는 농도가 똑같고, 그지? 이 부피만 달라지게끔 해주면 부피가 더 작을수록 이온화된 개수가 더 적은 거야. 근데 이 두 개까지 다 달라지면 그 두 개를 다
고요해서 입자가 얼마가 녹아있는 상태인지를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형태의 난이도가 높은 양적관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건 이제 심화 수준에서 곧 다룰 거니까 일반적인 개념까지만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한다 그러면 어디를 또 여러분이 머릿속에 심어두어야 되냐. 당연히 물이 만들어지면 산성도 잃게 되고 염기성도 잃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46쪽에 보시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 그래서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중화열해서 나왔어요. 용액의 온도 변화. 아래쪽에 중화열이 나와 있고 각각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한번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이해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여기에 지금 30ml에 수소이온, 염화이온이 녹아 있었어. 여기에 점진적으로 뭘 집어넣어 줄 거야?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 10ml만 마냥 넣어줬다라고 하자. 그지? 10ml. 그러니까 10ml는 Na 플러스도 한 개, OH 마이너스도 한 개만 이온화된 상태로 생각하자고요. 원래는 더 개수가 많겠지. 근데 내가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와다다다다 많이 그리고 와다다다다 많이 그리고 힘드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너 3개씩 이온화되어 있고 너는 10이니까 한 개씩만 이온화되게끔 생각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 다 이온화되고 다 이온화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만났을 때 그지? 애프터 상태는 어떻게 돼요? 뭐만? 들어온 OH-가 들어오자마자 OH-라는 음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나? 들어가자마자 물을 만드는데 기여해버리지 하나하나. 그래서 수산화이온으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 그지? 들어갔는데 내 짝꿍이 있어요. 물 만드는데. 그래서 이 물 분자 하나 정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열 조금만 생겨.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얘와 얘는 수소이온 상태로 남아있을 거고 염화이온 3개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Na 플러스가 그대로 있겠지. 그지? 들어와서 구경꾼 이온 얘가. 그지?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중화반응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집어넣어 줄래? 얼마? 20ml 집어넣어 줄게. 오케이? 그러면 Na 플러스 2개 들어오고 그지? OH 마이너스 2개 들어온 상태야. 여기까지의 경우에서는 여전히 이 OH-가 더 적게 염기성 용액, 원래 얘가 수소이온에 해당하는 양을 더 늘려주지 않고 산에 해당하는 용액을 더 늘려주지 않고 산 용액은 30ml가 그냥 기본으로 있는 그 베이스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염기성을 더 넣어주고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더 적은 양의 염기성을 넣어줬을 때는 여전히 산성이 남아있다가 물 한 분자만 만들어졌고 그죠?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많은 열이 생겨. 1대1로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만나는 그 양에 따라서 생기는 열 에너지 값이 달라. 그럼 10개 만나면 10개만큼, 100개 만나면 100개만큼 훨씬 더 많은 열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열 에너지가 많이 생겨.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물 하나만 만들어줬고 여전히 수소이온에 해당하는 산성 용액의 상태였어. 근데 조금 더 넣어줬어. 염기성 용액을. 20. 그러면 20 넣어주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이 똑같은 20이 수산화이온이 내 임자가 있어. 나 너 만나서 물 만들 거야 하고서 다 물 만드는데 참여해버리니까 남아있는 건 수산화이온이 없죠. 그쵸? 기존에 썼던 H2O에 또 새로 생긴 알자이온 반응에서 만들어진 물 분자 2개가 더 생길 거고 열은 조금 더 생겼겠지. 그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염화이온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 이제 나트륨이온, 구경권 이온이 그대로 3개가 더 들어왔을 거야. 여기까지의 경우는 완전히 처음에 산성의 성질이 다 이뤄져서 중성이 됐어. 그치? 여기까지는 여전히 산성이었고 더 적은 용액에 염기성을 집어넣어줬을 때. 맞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뭐를 NaOH를 더 넣어준다라고 하자. 그치? 추가적으로 NaOH를 더 넣어주게 되게 되면 그러면 그리기 귀찮으니까 하나씩만 그릴게. NaOH를 이제 40ml 넣어준 상태야. 그치? 30의 HCl 있었는데 NaOH를 40 정도 ml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겠지만 뭐가? 수산화이온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염화이온이 나트륨에 나트륨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염화이온은 다른 것과 뭘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아. 그대로 있어. 그치? 염화이온 원래 그대로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염기성이 조금 더 들어온 경우에만 이제 중성을 넘어서 자신의 OH-의 정기적 성향을 띠는 염기성 상태를 띠게 되겠죠. 됐죠?
오케이? 이 경우의 상황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온수의 변화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리고 온도와 함께. 돼요? 오케이? 뭘 넣어주고 있을 때. 자, 기존에 원래 HCl이라고 하는 산성 용액의 기존 디폴트 값 얼마만큼의 부피가 있었고 거기다 조금씩 염기성 용액인 수산화 나트륨을 더 추가해주고 있을 때의 상태야. 그 부피라고 표현한다고.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언제가 가장 많은 수소이온하고 언제가 가장 많은 수산화이온이 만난 거냐라고 판단을 하시려면 만약 온도 그래프가 있다면 이렇게 이때 있어. 가장 많은 여기가 지금 온도 그래프야. 오케이? 조금씩 NaOH를 넣어주다가 넣어줬던 NaOH의 OH-의 총량과 기존에 썼던 수소이온의 총량이 1대1로 다 만났을 때 가장 많은 수소이온하고 가장 많은 수산화이온이 만나게 되면 가장 많은 열이 발생한다고, 중화열. 그래서 중화열 온도가 제일 높았을 때가 많은 양의 수소이온, 원래 있었던 이 수소이온이 전부 다 많이 들어왔던 수산화이온하고 전부 다 만나서 다 물을 만든 거겠지. 오케이? 이때가 100% 중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때 우린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중화점. 되겠어요? 가장 많은 수소이온과 가장 많은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가장 많은 물을 만들어서 온도가 제일 높을 때, 중화열이 제일 높을 때. 듣고 있어요, 규빈 씨? 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각 이온수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 그래프를 한번 같이 이온별로 써볼게요. 자, 봐봐. 이제 머리를 살짝 굴리면 어떤 식의 머리를 굴리면 되냐면 제일 쉬운 게 산성이 있었던 전반적인 부피를 갖고 있었던 산성 용액에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는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더 넣어줘서 반응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수소이온은 어떻게 될게? 수산화이온은 어떻게 될게?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되고 있게? 염화이온은 어떻게 되고 있게? 이 이온별로 그림을 각각 그릴 거야. 각 이온들별로. 근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구경하고 있는 구경권 이온이 제일 쉬워. 그래서 구경권 이온을 먼저 찾아주거나 구경권 이온을 먼저 생각해주면 수월해. 돼요? 오케이? 자, 중화 반응. 많은 양의 물이 만들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넣어주고 있는 거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경권 이온은 뭘까? 나트륨 이온이지 않을까? 왜? 나트륨 이온은 들어가자마자 홀로 있죠. 염화이온하고 뭔가 반응하는 거 아니고 이온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고, 들어가면 한 개 들어가면 한 개 있고, 두 개 들어가면 두 개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면 세 개, 네 개 있으면 네 개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넣어준 것만큼에 비례해서 그냥 그 양이 늘어나고 있는 구경권 이온이 있습니다. 걔가 누구예요? Na 플러스예요. 구경권 이온을 먼저 생각해주라고요. 이온수의 변화를 생각할 때 제일 쉬운 게 구경권 이온이야. 그 다음 또 어떤 구경권 이온은 차이가 없을까? Cl-, 그지? 너는 내가 널 넣어주든 말든 상관없이 원래 있었던 거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NaOH를 추가로 넣어주고 있는 거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그 산성 용액에 있었던 얘는 그냥 그 양 그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Cl-, 그지? 왠지 느낌에 이쁘게 그리려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볼게. 너는 Cl- 그대로. 그쵸? 변동이 없어요. 되죠? 오케이? 자, 근데 누구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온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들어갔는데 이온으로 보이지도 않아. 바로 물로 변신. 들어갔는데 이온으로 보이지도 않아. 바로 물로 변신. 그치? 들어갔는데 바로 물로 변신시키는데 기여하는 건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OH-일 거야. 왜? 물을 만드는데 기여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1대1로 모든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다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바닥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온의 상태로. 근데 다 만나고 나서 오히려 NaOH를 더 많이 넣어주고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너가 수산화이온이야. 그쵸? 오히려 염기성 용액을 더 많이 집어넣어주고 있어야지만 늘어나겠지. 맞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 반대로 NaOH를 넣어주면서 그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게 기존에 있었던 산성을 띠고 있는 수소이온이겠죠. 왜? OH-가 들어오면 여기서 얘가 물러가길 거니까. 맞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얘 덕분에 사라지고 있는 거, 얘가 누가 되는 거다? 수소이온. 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온도 변화와 그죠? 온도 변화와 각 이온의 이온수의 변화 그래프를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화점 잘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쪽 상황 가. 예를 들어서 이쪽 상황 뭐다. 이쪽 상황 다. 이렇게 해서 물어봐요. 오케이? 자, 가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자, 뭐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수소이온이 존재. 처음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산화이온이 조금 적게 들어와서 여전히 수소이온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야. 맞지? 여전히 수소이온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액성이 산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뭐 BTP 용액으로 색깔 변화를 봤다라고 하면 노란색 색깔을 띠고 있겠죠. BTP 용액에. 다른 나머지 지시약 변화로 했었을 때는 차이가 있겠죠. 뭐 노랑을 띠는 것도 있고 그냥 무색을 띠는 페로프탈린도 있을 거고 그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다가 그치? 어느 지점 여기 이 나 지점은 수소이온 기존에 있던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이온이 다 1대1로 다 만나서 뭘 띠고 있어? 물을 띠고 있는 거야. 다 물로 바뀌었어. 산성도 없고 염기성도 없어. 그죠? 그럼 연중성의 상태. 그죠? 색깔 초록으로 바뀌겠지. BTP 용으로 색깔의 변화를 봤다면. 그리고 그 시험관에다가 추가적으로 NaOH를 더 넣어줘서 이제는 그죠? 처음에는 들어가자마자 OH가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 OH가 혼자로 둥둥둥 잘 떠대끼고 있겠잖아. 그래서 여기는 OH-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치? 염기성 상태. 그죠? 그래서 BTP로 생각하면 노초 파랑 색깔로 색깔이 바뀌어 보이겠죠. 각 다른 지시약으로 색깔을 보게 되면 무무빨일 거고 그죠? 또는 빨로노일 거고 노초파도 있으니까 빨로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시약 색깔 변화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이온수의 변화와 최고점의 온도가 생기는지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좀 더 딥해지는 건 퍼센트 농도와 부피를 고려하여서 양적 관계를 생각해줘야 되는 문제를 곧 만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중화 반응에 이용해가지고 거기 D 나옵니다. D 중화 반응 이용 설명 써줘 이제 봐볼게. 생선의 비린내 줄이기. 우리 회 먹으러 가면 레몬 같이 나오죠. 저는 일부러 레몬즙을 좀 뿌려 먹진 않는 편이야. 신선한 회는 그렇게 비린내가 바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편이어서. 근데 레몬 그 생선에 트라이메틸이라는 거기 써봐봐. 생선 비린내의 원인인 염기성 물질을 중화한다라고 했는데 생선 비린내의 원인이 트라이메틸아민이야. 얘도 염기성이야. 트라이메틸아민, 그지? 생선 비린내 원인. 그래서 누구? 레몬 같은 거, 레몬의 시트르산 같은 거 산이거든? 그럼 산염계 중화로 사라지는 거야. 트라이메틸아민, 그지? 산염계 중화 반응으로 사라지는 형태로 중화 반응 시키는 형태가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제산제요. 그죠? 위에서 과하게 위산이 분비돼요. 속이 쓰리거든요. 그래서 위염이 온다거나 위에 통증이 올 만큼 속이 쓰린 경우가 있어. 갤포스 같은 거 먹어주게 되면 갤포스에는 약염기에 해당하는 수산화 마그네슘 또는 수산화 바륨이 약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일부분에 아주 조금씩 수산화 이온을 내놓아서 위에서 분비되는 수소 이온을 중화시켜서 제거를 시켜주는 거야. 그게 제산제야. 제설제 아니야. 네, 제설제는 우리 눈 왔을 때, 눈 왔을 때, 그지? 눈이 잘 얼지 않도록 하는 거고. 제산제야, 제산제. 그래서 거기 설명했고, 양치질도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양치질도 아까 내가 염기성 물질에 OH가 식에 써져 있지 않더라도 걔가 이제 염계 역할을 해주는 거에 산화칼슘도 설명해줬고 나머지 뭐 제빵소도 설명해줬잖아. 비슷한 예로 OH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양치를 할 때 그 우리 치약에 플로린이 들어있거든. 플로린 F. 그 플로린이 그 뭐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충치 세균이 분비시키는 산성용액이 있어. 그 산을 제거시켜줘. 그래서 치약 속에 존재하고 있는 치약에, 그지? 치약에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 그러니까 치약에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치 염기성 물질, 그 비누에 사용되는 NaOH 이런 게 들어있다 그거 아니야. 치약에 플로린이라는 불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불소 성분이 이런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화 반응에서
오로지 우리 문제 풀 때, 양적 관계 문제 풀 때는 저 수소 이온이 명확히 들어있고 수산화이온이 명확히 들어있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제거되는 양적 관계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너머의 세상을 중화 반응의 이용으로 이제 산성도 없어지고 염기성도 없어지게끔 하는 걸로 쓰고 있어요. 우리의 너머의 세상에서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치질. 그래서 벌레가 물린데 약 바르는 거 벌에 쏘였다거나 그럴 경우에 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성 분비물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 이제 치약이나 그지 암모니아 수용액은 얻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치약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치약의 그 산성 성분들이 얘를 제거시켜 염기성 성분들이 산성을 제거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를 중화시킬 때 자 우리 오래된 그 굉장히 오랫동안 식물을 재배했던 토양은 수소연을 많이 내놨어요. 흙에다가.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킬 때 뭘 많이 쓰냐 그지? 자,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석회가루. 근데 석회가루가 CaOH2예요. 염기성, 그지? 염기성. 이렇게 석회가루를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에 염기성을 넣어줘서 석회가루를 뿌려서 얘를 조금 더 중화시켜주는 거고, 석회가루 대신에 자 생석회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물에 녹이게 되면, 얘와 똑같아요. 아까 산화칼슘, 그죠? 오케이? 물에 녹이게 되면 똑같아요. 산화칼슘, 석회가루 똑같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또 있어요. 자, 공장 산성기체를 중화 반응시킬 때 공장에 자 산성기체 얘도 명확하게 수소연하고 수산화연이 만나는 염기성 형태는 아니야. 근데 분명 예시에서 되게 많이 나와. 공장에서 막 매연으로 뭐가 분비되냐? 매연으로 3산화황, SO3 황산화물이 많이 분비돼요. 근데 이 황산화물이 제거되지 않고 그냥 대기 중에 나가잖아요. 그럼 비가 올 때 산성비가 내려오는 건 똑같아. 얘가 H2SO4를 만들어서 굉장히 강한 산성 비를 내리게 하거든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황산화물을 중화시켜서 제거를 시킨 다음에 이제 내보내게끔 해주는데 얘를 제거시킬 때 뭘 이용하냐면 자 염기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염기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OH가 명확히 들어있진 않아요. CaO 산화칼슘을 넣어줘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CaSO4로 제거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건 물을 만든 형태의 제거는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건 좀 더 너머의 중화 반응이거든? 근데 이게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꼭 적어주세요. 공장의 산성기체에 발생한 얘를 염기에 해당하는 석회석이나, 그지? 석회석 또는 다른 말로 산화칼슘을 이용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까지는 아니지만 얘를 아예 없애버린 형태로 중화 반응시킨 형태라는 거. 아래 1, 2, 3, 4 풀어주세요. 4, 5, 6번 풀어주세요. 4, 5, 6번. 아래쪽 4번, 5번, 6번 풀어주세요. 배고파. 기본 문제에서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4번.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된다. 중화 반응 맞죠? 그다음 두 번째. 반응하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비가 1대1이다. 맞죠? 자, 그다음 염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산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구경꾼 이온, 그지? 구경꾼 이온들을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최종 생성물들을 물을 증발시키면, 그지? 고체인 얘만, 그지? 어차피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고체인 얘만 남겠지, 그지? 그래서 물이 증발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염이라고 합니다. 염기랑 달라 얘를 염이라고 한다는 거 저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염은 산의 뭐와? 산이 갖고 있었던 음이온하고 염기성이 가지고 있었던 양이온이 만나는 거지. 그래서 너가 염인데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X
그죠? 산의 음이온하고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이에요. 중화반응이라면 열이 발생하고요. 1대1로 만났을 때 그 1대1을 만난 개수기가 많으면 제일 많은 열이 만들어져서 그게 중화점이더라. 오빠 듣고 있죠? 오케이. 가장 많은 열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은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난 거더라 라고 기억하시고요. 5번에 처음에 있었던 양이 묽은 염산이었어. 그죠? 처음에 있었던 양이 묽은 염산이었고 4번에 해당하는 답 쭈루룩 불러드려보면 OOXO예요. 4번에 쭈루룩 OOXO. 5번에 첫 번째 갑토라에 BTP용을 넣었어요. 가는 처음에 있었던 거니까 여전히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노란색. 그죠? 하나하나씩 넣어줬는데 물 하나만 만들어주고 여전히 수소이온이 살짝 있죠. 나. 그러니까 너도 노란색. 근데 다의 경우가 훨씬 가장 많은 1대1로 다 많이 만들어서 물을 다 만든 상태니까 다의 경우는 중성 초록색. 그리고 이제 역점된 상태처럼 염기성인 NaOH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니까 라죠. 그래서 OH-가 있으니까 너는 파랑색, 노노초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갑자라 중에 용액의 온도가 최고로 제일 높은 지점 언제다? 가장 많은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난 중화반응이 일어난 언제야? 다. 그지? 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속이 쓰리면 산성에서. 그지? 산성물질인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속 쓰릴 때 약염기성, 강염기성 넣으면 안 돼. 그죠? 우리 몸에서 다른 것과 또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염기를 넣으면 안 되고 약염기에 해당하는 제산제 많이 넣어주는 게 MgOH2야. 기억하실 것. MgOH2라고 하는 제산제 갤포스에 들어있는 거 하면 속이 완화될 수 있다. 이것도 중화반응을 이용한 거다. 자, 넘겨봐. 자, 49쪽하고 지금 51쪽 풀어줘. 49, 59, 49랑 51. 고고. 자, 한번 봐봐. 일단 다음 주까지 우리 과제는 52부터 52. 오늘 3년기의 특성하고 염기, 그 다음 중화반응까지 다 있어요. 54까지 숙제입니다. 50부터 54까지 기본적으로 따로 복습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방금 푸셨던 49쪽하고 그죠? 51쪽을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면 지금 뭐 왼편에 그지? 50쪽에 3년기 관찰하는 거 네, 개념으로도 풀 수 있어서 탐구 A에 대한 설명 중에 1번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 모두 전류가 흐르죠? 그죠? 전류 흐르고요. 1번에 1번. 그 다음 두 번째 레몬즙 식초에는 산이 있죠. 페나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변화가 관찰돼야 안 돼요. 무무빨이에요. 무색이죠. 색변화가 없습니다. 페나프탈린 용액은. 그죠? 세 번째 제빵소다. 아까 뭐였어? NaHCO3 탄산수 나트륨. 그죠? 탄산수 나트륨은 염기로 기능한다고. 근데 염기가 금속과 반응해? 안 해. 그지? X야. 네 번째. 자, 그다음 묽은 염산과 수화나트륨. 묽은 염산이 HCl이고요. 수화나트륨이 NaOH거든요. 자, 같은 종류의 양이온이 같은 종류가 들어올 리가 없죠. 자, 5번. 수화나트륨 수용액과 하수구 세정제에는 NaOH, 하수구 세정제, 염기, 단백질을 녹여 미끄덩거려 OH-가 들어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2번에 물질 X 이용해서 푸른 리트머스 종이 붉게 변해서 산이네. 그 다음도 산이네. 그 다음도 산이네. 그죠? 산이야. 그래서 1번만 맞죠? 니은디귿 틀리죠? 1번만 맞아요. 기억만 맞아요. 산인데 무슨 OH-가 들어있으면 페란토블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걸 넘기니까. 자, 3번에 수산화트륨 수용액하고 수산화트륨 수용액 제빵소다. 제빵소다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제빵소다가 NaHCO3. 그죠? 염기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다 똑같이 변화 없음 붉은색, 파란색. 변화 없음 붉은색, 파란색이에요. 그죠? 각 지시학 색깔로 보면 5번. 그래서 마지막 3번에 5번 되겠고요. 자, 이거 시간 끝났는데 풀었어요? 51쪽까지? 51쪽 풀었어요? 덜 풀었어요? 자, 그럼 51쪽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꼭 다 풀어 오셔서 54쪽까지 숙제입니다. 네, 중화반응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51부터 54까지 숙제.